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0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이걸 엮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는 2020년 2월 28일 이 즈음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지시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건진법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지시를 받아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요게 요지거든요. 자, 그럼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보면 저는 뭐 일찌감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인터넷판에 보면 그거의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팩트체커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하니까 이 감염된 신천지 신도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지 말고 우선 명단을 우리가 확보를 하자. 잘 얘기를 해서 그리고 대조를 해보고 나중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좀 엮을 일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엔 강제 수사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지금은 방역이 급선무다. 이렇게 검찰에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인터넷판의 요지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거는 바로 그날 2월 28일 오후에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겠다. 방역이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또 여권 패널들은 이런 거는 외면하고 그냥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를 엮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신천지가 이재명 캠프를 덮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덮친 거죠. 그것도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김어준 씨 친여 방송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김어준 씨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를 엮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 마지막 슈퍼위크 때 갑자기 10만 명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때 우리 셋 머릿속에는 신천지가 떠올랐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 셋은 나하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시영 대표라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집단이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슈퍼위크 때는 권리당원도 투표율이 확 떨어진다. 10만 명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 10만 명이 우선 누군지 미리 알아야 한다. 개별적인 권리당원들은 누가 했는지 서로 모른다. 10만 명이 하나의 조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돈 내는 권리당원도 귀찮아하는 걸 실행에 옮길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슈퍼위크 이게 뭐냐? 3차 선거인단 투표죠. 국민들하고 일반 당원들이 하는 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의 1위 이것을 뒤집고 압도적인 완패를 당했습니다. 28.3%,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62.37%. 그러나 전체적인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낙연 캠프에 있던 윤영찬 의원,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론 흐름을 특정 종교의 작업이나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김어준 씨와 다른 두 분이 떠오른 생각 외에 신천지 종교단체가 우리 경선에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는가? 음모론으로 여론을 판단하는 경솔함은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하게 할 뿐이다. 이러면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신천지가 문제가 된 것.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2020년 2월
중순부터, 거기에 대구 신천지 사태부터 비롯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천지, 경기도 과천에 뭐 본부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서 뭐 명단을 확보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발은 2020년 2월 중순 대구 신천지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해 4월, 5월쯤부터 이제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방역법 위반 이걸로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횡령 뭐 이런 거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횡령 같은 거는 별건 수사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1심, 2심 지금 끝난 상황에서 방해 혐의는요, 그러니까 뭐 명단 제출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 그거는요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횡령 부분만 지금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당시에 신천지가 방해를 했다 하는 거는 당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일방적인 얘기에 불과했지, 실제 법원에 가서는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수사받고 재판을 받고 뭐 자기 사과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 뭐 6월, 7월 뭐 이때였습니다. 경선은 언제 있었죠? 작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1년 뒤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에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신천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신천지가 다 거의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본인도 뭐 어디 가서 있는지 뭐 잘 드러나지도 않고 거의 잠적을 해버리고, 신도들도 어떻게 됐는지 뭐 신천지 자체가 거의 지리멸렬해졌다. 그거는 뭐 언론 보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 경선에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그것도 뭐 10만 명 어쩌고 이런 정도로 동원해서 과연 개입할 수가 있었을까? 또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개입해서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를 도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신천지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후보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죠? 아까 객관적으로 제가 팩트 체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윤석열 후보가 봐준 적이 없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권을 신천지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신천지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니 이재명 후보 초반부터 그러면 저 이낙연 후보로 몰아주면 됐던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슈퍼위크 때만 몰아줬느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윤영찬 의원 말대로 이 김어준 씨나 박시영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외에 팩트로 설명이 안 된다. 아니 신천지가 이렇게 정말 이낙연 후보를 돕고 싶었다고 한다면, 아니 초반 경선부터 개입해서 초반부터 이낙연으로 몰아쳤으면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라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더 객관적인 팩트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자, 신천지 신도 자칭 30만입니다. 자칭. 그리고 나서 총회장이 재판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중에 다 흩어졌는지, 요새는 신도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여야 경선에 모두 개입했다? 불가능.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10만 명 정도가 동시에 움직여서 경선을 좌우했다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야 경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10만 명만 움직이면 여당 후보도 만들 수 있고 야당 후보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집단 꽤 많습니다. 뭐 사이비 종교 집단도 있고요. 아마 삼성 같은 데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현대 같은 데, 이런 데.
근데 그런 10만 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여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경선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시스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여론을 맘대로 조작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일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1992년에 그 현대라는 막강한 조직을 바탕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왜 안 됐죠? 그런 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정도로 국민적 지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 신천지에 있는 한 몇십 명 정도가 우리 그래도 이만저만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이낙연이 이재명보다는 낫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 슈퍼위크 때 한 몇십 명 정도가 당원으로 가입해서 투표를 하고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와서는 국민의힘에는 홍준표보다는 그래도 윤석열이 낫잖아. 그래서 뭐 몇십 명 정도가 그쪽에 가입해서 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뭐 누가 양심선언을 했다던데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 눈에는 몇십 명 정도도 조직적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그게 후보 자체를 바꾸진 못한다. 그건 뭐 이 바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안다. 김어준 씨는 단지 뭐 뉴스를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내듯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기자를 했던 윤영찬 의원도 벌써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여론조사 대표라는 사람들까지 와서 그렇게 동조를 한다? 참 혹세무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자기 경선에 지고 나서 신천지 개입설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만 지면 신천지 개입인가요? 그리고 경선이 자기가 이해 못하는 일이 경선에서 벌어지면 신천지 개입인가요? 신천지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가요? 불가능이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3차 경선, 3차 슈퍼위크를 좌지우지한 것은 저는 대장동이라고 봅니다. 왜? 대장동은 8월 31일 날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신문에 있는 기자가 무슨 기자 수첩 비슷한 걸로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동안 별로 문제가 커지지 않다가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게 9월 중순쯤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 또 그로부터 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서울 경선이 시작된 겁니다. 3차 슈퍼위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장동의 위력이 커진 거죠. 3차 경선 때는. 그때 이제 한참 대장동 막 유동규 씨 구속한 직후 아닙니까? 검찰이 유동규 씨를 구속한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저는 지금도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 구속한 선에서 지금 덮고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다. 특히 그 대장동의 최종 설계자고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배임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동규 씨가 10월 초에 구속되고 그 직후에 3차 슈퍼위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도 이거 대장동 사태 심각한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경선에 참여한 수도권 사람들은 이런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죠. 훨씬 민감합니다. 접촉하는 빈도도 많고 위기도 훨씬 더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 돌아섰다. 실제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이런 갑자기 김어준 씨나 박시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신천지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으로 보면 김어준 씨의 그 음모론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역시 대장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좌지우지가 된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캠프 내에서 김어준 씨를 비롯한 세력과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 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으니까 결국은 신천지가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까지 덮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는 내로남불 이런 것도 현수막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가 보기에도 내로남불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주술, 신천지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제가 썸네일에다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천지가 윤석열 캠프의 공격용으로도 사용되고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자당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후보를 공격하는 데도 이제 동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신천지라는 문구를 쓸 수 있으면 과연 유권자들은 신천지에서 이재명을 떠올릴까요? 윤석열을 떠올릴까요?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선관위가 뭐 지금부터라도 여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랬다면 이제 신천지 문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주술? 글쎄요 얼마 전에 오살의식 윤석열 후보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 놓고 뭐 날카로운 걸로 뭐 이렇게 찌르는 거 사극 장희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한 사람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주술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 뭐 그런 오사의식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주술 이거 현수막에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러면 또 유권자는 오살의식을 떠올릴까요? 아니면 건진법사를 떠올릴까요? 자, 이런 것들 보면 뭐든지 원칙대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꼭 정파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겠다 뭐 누구를 어쩌고 하겠다는 그런 식의 발상으로 이 뉴스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늘 이런 일이 자충수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